매입 등의 위치와 간격을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운라이트 조명만 가지고 인테리어한 집들이 많이 보이는데 과연 저것만 가지고 조도가 해결이 될까 궁금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GB학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달려있는 구독자님의 댓글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뭐였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주방 욕실의 레이아웃이나 전기 작업, 목공 작업 등에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테리어 작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오늘은 전기 작업을 위한 조명 배치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온라인 집들이 하는 영상이나 사진들 보면 다운라이트 조명만 가지고 인테리어한 집들이 많이 보이는데 과연 저것만 가지고 조도가 나올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몇 평에 몇 개나 조명이 필요할까?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밝게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가 필요할까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실제 조명 계획을 계획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시는 20평대 계단식 구축 아파트입니다. 평면을 보면서 조명 배치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시가 정답이기보다는 하나의 사례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 전제는 커다란 거실 등이나 방 등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다운라이트로 기본 조도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럼 거실부터 해볼게요. 우선 일반적인 거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거실 등이 가운데 있고 소파와 TV 위쪽으로 보통 6개 정도의 다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실 등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도가 비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운라이트를 3개 정도 추가해 줍니다. 베란다가 확장된 경우라면 베란다 부분에 포인트를 따로 잡을 수 있도록 2개에서 3개 정도 매입등을 추가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총 12개 정도의 다운라이트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창가 쪽은 간접등을 설치해 주면 좋겠죠. 다음은 방입니다. 거실은 매입등으로 하는 걸 많이 보셨기 때문에 좀 익숙하시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방은 낯설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방등이라는 게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도 다운라이트만으로 충분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침실은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벽 주변으로 4개에서 6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 누웠을 때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는 자리에 조명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은은한 조도를 위해서 다운라이트 외에 창가 쪽이나 침대 헤드보드 쪽을 간접등으로 계획해주면 좋습니다. 다음은 주방인데요. 주방은 기능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조도를 충분히 확보해주는 게 좋습니다. 주방에서도 음식을 준비하는 싱크대 공간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탁 공간이 나눠지는데 작업대가 있는 싱크대 공간은 충분히 조도를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싱크대 부분도 매입등만으로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은 충분하다입니다. 싱크대에 배치할 때는 요령이 있는데요. 상부장의 깊이가 350mm 정도 되는데 그 상부장의 끝선 기준으로 200mm 정도 띄우는 것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어지게 되면 그 조명이 머리 뒤쪽으로 오게 되면서 음식을 준비할 때 상판 위쪽으로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조도 확보를 위해서 상부장 하부 공간에 간접 조명을 설치하면 기능적인 부분과 위적인 부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식탁 공간은 대부분 펜던트 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펜던트를 골라 식탁이 놓여질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기능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변기, 세면대, 샤워 공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기능에 맞춰 1개씩 조명이 들어가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거울의 조명이나 욕실장 하부의 조명 또는 한쪽 벽면에 월워셔를 할 수 있는 간접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욕실은 물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방수, 방습이 되는 조명을 구매해야 된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현관인데요. 현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장식적 요소가 많은 센서 일체형 현관등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심플하게 다운라이트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다운라이트의 경우에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동적 센서를 함께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신발장 하부 간접등이 있는 경우라면 함께 묶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명을 공간별로 계획하고 나서 실질적인 전기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배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배선 작업을 할 때 조명을 어떻게 켜고 끌 건지 작업자분께 전달을 해드려야 하거든요. 이걸 스위치 회로를 묶는다고 표현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스위치를 눌러서 어떤 조명을 켜고 끌 건지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운라이트를 비롯해서 간접등이나 기타 조명이 있는 경우 스위치 하나로 다 끄고 켜기보다는 부분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집들이 다 스위치들이
기능에 맞게 나눠져 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로를 나눈다고 해서 너무 자잘하게 많이 나누면 너무 번거롭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묶어주는 게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방 같은 경우에는 메인과 간접등, 베란다가 있는 경우라면 베란다 등까지 나눠서 3개 정도로 나누면 적당하고요. 주방은 메인 조명과 싱크대 하부의 간접등, 식탁등 이렇게 3개 정도 나누시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있다면 하나 정도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화장실은 메인, 그리고 간접등이 있다면 간접등, 그리고 환풍기까지 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거실은 기본적으로 메인을 2개 정도로 나눠서 잡고요. 그 외에 간접등 하나, 복도 공간과 베란다 공간까지 나누면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의 스위치가 나옵니다. 이 매입등을 배치할 때 얼마나 띄워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것도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공된 결과물을 봤을 때 추천하는 거리는 벽에서 200에서 300mm 정도 떨어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200mm보다 가깝게 붙으면 너무 어색해 보이고요. 반대로 300mm 이상 떨어지면 벽에 이 떨어지는 빛의 효과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디자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개를 연달아서 페어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두 조명 사이의 공간을 200에서 300mm 정도 띄워주는 게 적당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치수는 조명기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페어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도를 확보한다는 생각보다는 특정 장면을 잡아주거나 강조하는 역할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림이나 예쁜 가구 같은 게 있을 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역할이 되겠죠. 다운라이트의 역할이 기본적인 전반 조명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 설치 위치에 따라서 월워셔 기능과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모든 계획이 끝나고 조명기구를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고를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다운라이트의 종류를 아셔야 되는데, 크게 확산형, COB 타입, 집중형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산형은 말 그대로 빛이 확산되는 조명이고요. 디자인을 보면 앞에 아크릴판이 있어서 빛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타입 중에 하나죠. 그리고 COB 타입인데, 이건 빛이 나오는 소켓이 조명기구의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훨씬 덜 거슬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바로 밑에서 우리가 조명을 쳐다보는 게 아닌 이상 직접적으로 광원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빛이라는 게 원래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벽이나 다른 물체를 통해 한번 반사돼서 보이는 게 눈에 편안하고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집중형, 이거는 특정 공간에 포인트를 줄 때 사용하는데, 다른 매입등에 비해 각도가 좀 좁습니다. 그리고 LED 칩이 표면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눈에 거슬려요. 그리고 요즘 움푹 확산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바로 COB처럼 광원을 안쪽에 밀어 넣어서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완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사이즈인데, 조명기구 자체의 사이즈와 타공 사이즈를 각각 나눠서 아셔야 됩니다. 조명 사이즈는 인치 단위로 보통 표기하는데요. 일반 저희가 주택에서 사용하는 사이즈는 3인치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조명이 작을수록 깔끔하고 예쁘기 때문에 2인치도 요즘 종종 쓰는데, 작업할 때 구멍이 너무 작아서 손이 잘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타공 사이즈는 같은 3인치 조명이라고 하더라도 제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실제 샘플을 받아서 확인 후 현장에서 타공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집 천장은 콘크리트 슬라브 아래 각재라는 나무를 대고 석고보드로 천장이 마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 공간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두 군데 구멍을 뚫어서 깊이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매입 등의 종류에 따라서 납작한 경우도 있지만, COB 타입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명기구가 깊기 때문에 설치할 깊이가 나오는지 사전에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인데요. 다운라이트의 종류나 사이즈 말고 디자인이 뭐가 있을까 하실 텐데요. 다운라이트를 보면 설치 후에 딱 보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테두리 부분인데, 이걸 베젤이라고 하는데요. 베젤의 두께에 따라 매입 등의 퀄리티가 달라 보입니다. 베젤이 얇을수록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져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베젤이 얇을수록 정확한 타공과 섬세한 마감이 필요하다는 건데, 왜냐하면 설치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매입 등의 배치와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명을 배치하는 게 다소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원리만 아시면 누구나 쉽게 매입등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매입등만 잘 배치해도 집이라는 공간에서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매입등을 제외한 나머지 조명이나 색온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제가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을 인테리어의 꽃이라고 하는 만큼 집의 구조에 어울리는 조명을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